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잠깐의 바람에도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기 시작하면 일상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평소처럼 마트를 다녀왔을 뿐인데 감기 기운이 도는가 하면 아침에 산책을 했을 뿐인데 무릎이 시큰거리고 관절이 아픈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라 작은 감기 하나에도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을 환절기만 잘 넘기면 겨울을 훨씬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은 급격히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절마다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바로 가을 환절기에 면역력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가을 환절기에 꼭 실천해야 할 건강관리 비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5가지는 약을 먹지 않아도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며 수많은 건강 전문가와 한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습관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감기를 예방할 뿐 아니라 혈관 건강, 폐 기능, 관절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을 환절기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비법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따뜻한 아침 습관입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약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밤새 체온이 떨어지고 혈관이 수축된 상태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때 갑자기 찬 바람을 맞거나 찬물을 마시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호흡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른 아침 갑작스러운 찬 기운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고 양말을 신은 채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살짝 높은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마신 뒤에는 천천히 몸을 풀며 스트레칭을 하고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실내에서 걷거나 마당이 있다면 햇볕이 드는 곳에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기가 맑다고 생각해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거나 산책을 나가지만 가을 아침 공기에는 미세먼지가 섞여 있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아침보다는 오전 10시 이후로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침 식사입니다. 가을 환절기에는 위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따뜻한 죽, 미음, 계란찜, 삶은 채소 등을 섭취하는 것이 위를 보호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아침 한 끼를 잘 챙기면 하루 전체의 면역력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비법은 건조함을 막는 습도 조절입니다. 가을이 되면 공기가 점점 건조해집니다. 특히 난방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고 습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우리 몸의 점막은 습도에 매우 민감한데 코와 기관지가 건조해지면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점막 재생력이 떨어져 한번 감기에 걸리면 회복이 더딥니다. 그래서 환절기에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널어두거나 물그릇을 방 안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면역세포의 활동도 저하됩니다. 특히 커피, 녹차 같은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는 수분을 더 빠르게 배출시키므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6에서 8잔 정도의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되 잠들기 전에는 소량만 마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입이 자주 마르거나 목이 칼칼한 분들은 도라지차, 배숙, 생강차 등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들은 기관지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비법은 하루 30분 햇볕 쬐기입니다. 가을이 되면 해가 짧아지고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일 뿐 아니라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은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넘어졌을 때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햇볕을 쬐는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때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손등, 얼굴, 팔에 햇볕을 받으면 체내에서 충분한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햇볕을 받을 때는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착용하며 과도한 노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약한 분들은 햇볕을 직접 쬐기보다는 그늘에서 간접적으로 빛을 받아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면 창문을 열고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집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조절되어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비법은 규칙적인 호흡 운동입니다. 가을은 폐의 계절이라고 불릴 만큼 폐 건강이 가장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미세먼지, 꽃가루, 건조한 공기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기 때문에 폐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호흡 운동은 폐활량을 늘리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복식호흡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바르게 선 자세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길게 내쉬며 배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이때 손을 배 위에 올려놓으면 호흡의 흐름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3에서 5회, 한 번에 5분 정도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복식호흡은 불안감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복식호흡을 하면 심신이 이완되어 깊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풍선 불기입니다. 풍선을 불면 자연스럽게 폐활량이 늘어나고 호흡근이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하루 한 개씩 천천히 연습하면 폐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만약 풍선이 없다면 물컵에 빨대를 꽂고 물속에 숨을 불어넣는 연습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흡은 단순한 생리작용이 아니라 건강의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섭취입니다. 가을은 식욕이 왕성해지는 계절이지만 무작정 많이 먹기보다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 위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 제철 식품으로는 배, 감, 고구마, 무, 버섯, 밤, 단호박 등이 있습니다. 이들 식품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 장 건강을 도와주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특히 장 건강은 전체 면역력의 70% 이상을 좌우하므로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음식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씹는 것만으로도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침 속의 면역 성분이 활성화되어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입당 최소 2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속이 편해지고 더불어 식사량 조절까지 되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의 질과 섭취 방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가을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5가지 비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방법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을 따뜻하게 시작하고 실내 습도를 조절하며 햇볕을 쬐고 호흡 운동을 꾸준히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식사를 실천한다면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하루의 피로도가 줄어드는 것을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왜 이런 관리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 환절기는 우리 몸이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폐렴, 기관지염, 심혈관 질환은 이 시기에 급증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10월에서 12월 사이 노년층의 입원율이 연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교차, 건조함, 낮은 활동량, 그리고 영양 불균형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5가지 비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 5가지 건강관리법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뜻한 아침.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시간과 생활 패턴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들쑥날쑥하거나 너무 늦는다면 생체 리듬이 깨져 면역력에 악영향을 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눈을 뜨면 먼저 따뜻한 물을 마시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은 반드시 데워서 마셔야 하며 찬물은 피해야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우면 뇌도 더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아침 식사는 최소 30분 안에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무거운 음식보다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식사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습도 조절은 하루에 몇 번만 신경 써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할 경우 하루 한 번 이상 물을 교체하고 청소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젖은 수건을 방에 널거나 화분을 방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 난방을 시작하기 전인 가을에는 실내 공기가 특히 건조하기 때문에 환기와 습도 조절을 번갈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잠잘 때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와 입의 점막이 마르지 않아서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 정도를 유지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씻어 외부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세요. 세 번째, 햇볕 쬐기는 규칙적인 시간대를 정해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햇볕을 쬐면 일석이조입니다. 집 안에만 있더라도 창문을 열어두고 햇살이 드는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실내 조명을 켜서라도 일정한 시간에 눈에 빛을 받는 것이 생체 리듬 유지에 좋습니다. 햇빛과 같은 자연빛은 몸의 면역세포를 깨우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시켜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듭니다. 이런 기분의 변화는 우울감을 줄이고 일상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네 번째, 호흡 운동은 매일 일정 시간 정해놓고 실천하면 습관화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5분, 점심 먹기 전 5분, 잠자기 전 5분처럼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두면 규칙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복식 호흡은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해보면 금세 익숙해지고 몸의 반응도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활량 검사를 해보면 복식 호흡을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큽니다. 폐 기능이 좋아지면 숨이 가쁘지 않고 계단을 오르거나 걷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만성기관지염, 천식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되며 복식 호흡과 함께 어깨를 들썩이는 스트레칭이나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단 관리는 매 끼니에 한 가지씩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흰쌀밥 대신 고구마나 단호박을 먹어보세요. 점심에는 김치찌개 대신 된장국을, 저녁엔 생선 반찬을 추가해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식단을 바꾸기보다는 하나씩 변화시켜가는 것이 스트레스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음식을 고를 때는 색깔이 다양한 채소를 함께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빨간 파프리카, 주황 당근, 초록 브로콜리, 하얀 무처럼 다양한 색의 식품에는 각각 다른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종합적으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식사 후 30분쯤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소화를 돕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러한 건강관리법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하루하루 쌓인 습관이 결국 우리 몸의 상태를 바꾸고 그 변화는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며칠만 실천해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분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5가지를 실천한 사람들 중에는 감기 걸리는 횟수가 줄고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까지 줄었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천의 시작은 결심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좀 더 준비가 되면 하겠다는 마음은 결국 실천을 늦출 뿐입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는 그 작은 행동이 면역력을 높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5분간 천천히 걷기, 방 안에 젖은 수건 하나 널어두기, 식사 때 김치를 한 접시 추가하기. 이 모든 것이 거창하지 않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작게 시작해도 꾸준히 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꾸준함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빛나는 자산이 됩니다. 환절기에 꼭 필요한 또 하나의 건강 수칙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사람의 몸은 잠자는 동안 회복과 재생을 반복합니다. 면역세포 역시 이때 활발하게 움직이며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합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날씨의 변화, 낮의 짧아짐, 우울감 등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자주 깨는 일이 잦아지는데, 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식사 후 최소 2시간 이상 지난 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스마트폰이나 TV는 잠자기 전 최소 30분 전에는 끄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하여 수면을 얕게 만듭니다. 가벼운 독서나 잔잔한 음악 감상, 복식 호흡, 명상 등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침구는 땀 흡수가 잘 되고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소재로 선택하고 방의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수면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아침에 덜 피곤한 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올라가면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가을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해가 짧아지면서 계절성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를 가을 블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활력이 떨어지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다면 수면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면과 햇볕,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이런 기분 변화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며 일기를 쓰거나 하루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도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가을 건강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둥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는 생활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 모든 기관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 세끼를 제 시간에 챙기면 혈당과 호르몬 분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장기적으로는 체중도 안정됩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을 걸으면 몸은 비상 상태로 인식하고 저장 모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은 반드시 챙기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포함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줘야 하루 활동도 원활하게 됩니다. 또한 운동은 가을철 건강 유지에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맨손 체조 등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햇살이 있는 시간대에 걷기 운동을 하면 비타민 D 생성과 함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관절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번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평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후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통이나 관절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더불어 마음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가을은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의 계절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빠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이 뜸해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작은 취미 하나를 가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뜨개질, 독서, 화초 가꾸기, 손글씨 쓰기 등 손을 쓰는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줍니다. 특히 60대 이상에게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꼭 추천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마을 회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까운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고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외로움이나 우울함을 느낄 때 이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활동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식물을 바라보며 물을 주거나 고마운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하는 것, 일기장에 오늘 있었던 소소한 기쁨을 적어보는 것이 모두 마음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이런 사소한 활동들이 쌓이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고 나아가 면역력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관절 관리입니다. 가을이 되면 기운이 떨어지면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무릎, 어깨, 허리 등의 관절이 쑤시거나 뻣뻣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기온 저하로 인해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근육과 인대가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절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일어나기보다는 침대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거나 발목 돌리기, 손목 돌리기를 해보세요. 잠든 동안 경직된 관절이 풀어지면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관절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관절을 보호하고 통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걷기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해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콜라겐, 글루코사민이 함유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 관절 연골의 재생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에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므로 외출 시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절이 시리거나 뻣뻣해지지 않도록 무릎, 발목, 어깨 등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으며 실내에서는 보온 슬리퍼나 무릎 담요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면 움직임이 편안해지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을철 건강관리는 단순히 감기만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을 조율하고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근육, 신경, 정신 건강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간다면 올 가을은 물론 겨울까지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